네, 아시아 증시 오늘 대체적으로 견조하네요. 일본 니케이지수 0.83, 대만 각권 0.6. 중국도 상승 출발.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시사공감대 유종혜미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네. 어렵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못 갔죠. 근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장 모르겠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왜 몰라?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황을 하게 되면 몇 가지를 같이 봐요. 몇 가지 보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 시장의 이슈가 시장과 맞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보고요. 세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수급을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수급이 먼저가 올라왔고요. 나머지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맞아야지만 시장을 보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그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이 시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거의 다 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저께 미국장이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10%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90일 동안 협상하는 시점, 종료 시점이 3월 1일인데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10%가 25%로 올라가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협상이 그때까지 마무리되겠냐라는 얘기가 고개를 들죠. 그래서 어저께 전날은 IBM 실적으로 주가를 미국이 버텼고요. 또 어저께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장 수면 위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셧다운이 34일째 접어들고 오늘 지금 35일째 됩니다. 지표까지도 발표하지 않은 미국의 시장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악재가 이렇게 있는데 호재에만 민감한데 그 호재가 이 악재를 다 이길 만한 호재인가에 대한 이 균형점을 찾아보면 균형점이 안 맞거든요.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맞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미국장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주가를 나타낸 현지에서 급격하게 올라와서 추세선을 못 벗어난 상태인 건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막 뛰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완벽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제 기억에도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한두 번.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도 저항대에 갇혀 있고 악재 속에서 호재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다시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신용도 강등이라든가 무역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가격 조정도 있겠지만 최소한 시간 조정은 분명히 미국 시장에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내리는 게 맞죠. 내리는 게 맞는데 함부로 내릴 수가 없죠. 왜? 경기 악화를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 한 6조 정도 되는데 이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쪽에 더 그 세금이 붙을 확률이 높은데 물론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북미 2차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은이 기준금리 안 해? 긴축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저밸류에이션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안 받고요. 재미난 건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여러 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볼까요?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주봉을 보면 20주선을 아예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적인 영향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서 그냥 독고다이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믿어야 되냐. 두 번째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 금리에 대해서 이런 악재 속에서도 가는 부분에 의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제가 일봉을 한번 지난번 보여드렸는데 일봉을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요? 차트가 갖고 마우스가 자꾸 움직입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가 다 돌파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두 악재가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증권 폐지, 뭐 북미 요걸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원달러가 저렇게 골드크로스와 같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시장을 우리가 100% 신뢰하기가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분 좀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요. 지금 시장의 핫 이슈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보면요. 얼마 샀냐면 현재 3,200억을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3,200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요. 비차익에서 1,800억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패시브 펀드에 의해서 뭐 추세 추종을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이 차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의 사는 위치가 지금 누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약간 돌파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누적으로 매도가 끝나고 매수했던 자리까지 외국인들이 다 올라온 상태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한번 재봤어요.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재봤더니 후행 스팬으로 보면 이렇게 쭉 연장했을 때 후행 스팬이 올라오시는 가격이 정확하게 218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2180 한번 얘기했다가 매수 중지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정말 2180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더 사서 올리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시장을 받쳐줬던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충돌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도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최대치 샀던 것은 한 달 보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 정도 더 사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언제까지? 라는 주제를 끝으로 김동섭의 인사이트 마무리 짓습니다. 시장 공감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이 싫어요. 여러분을 못 뵈니까요. 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